첫 줄부터 되게 당당한 사연입니다. 송님, 파국 사연 중에 제가 1등 할 거라 감히 장담합니다. 진짜로요? 20대 초중반 때 어플로 4살 연상인 사람을 만나서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파국. 그 당시에 저는 대학생이었고 상대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 어엿한 어른처럼 느껴졌습니다. 20대 초반에는 4살 차이도 격차가 크게 느껴지죠. 제가 사실 좀 금사빠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처음 연락한 순간에 그 사람에게 확 끌렸습니다. 얼굴도 말투도 다 제 스타일이었거든요. 그 사람은 쉬는 날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는 2주 동안 연락만 하다가 드디어 처음 만났어요. 장거리였는데 저도 차가 있었음에도 그 사람이 제 지역까지 저를 데리러 오고 본인의 지역까지 가서 숙소를 잡고 밖에서 술을 마셨습니다. 테토녀? 술 마시면서 처음 얼굴 본 날이었지만 그 사람이 저에게 고백을 했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. 빠른데? 처음 본 날 스킨십 진도가 다 나갔지만 선체후사 레스들 제발 급발진 제발. 연애는 너무 순조로웠고 너무 행복했습니다. 태어나서 이렇게 안정감 들고 저를 위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나봤거든요. 저는 대학생이어서 돈이 없었을 때였는데 그 사람이 데이트 비용도 다 부담하고 심지어 저에게 용돈까지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. 언니 혹시 나는 필요 없을까?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장사가 너무 안 되네. 물류비 낼 돈이 빵꾸 났는데 작은 돈이긴 한데 혹시 300만 원 만 빌려줄 수 있어? 어디 애기한테 돈을 빌려? 300? 혹시 300만 원 말하는 거야? 그럼 300만 원이지. 나 아직 대학생이라 너무 큰 돈이야. 알아, 미안해. 이런 부탁해서 내가 꼭 갚을게. 아니 300만 원이 없어. 아니 없다는데 어떻게 갚겠다는 거야?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혹시 카카오 비상금 대출이라고 들어봤어? 언니 이게 맞아요? 이때 도망갔어야 했는데 저는 속상한 마음에 돈을 빌려줬습니다. 사실 이 일은 별것도 아니에요. 고작 돈 빌린 걸로 사연을 보내지 않아요. 제가 이 사람을 엄청 사랑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. 운이 좋게 저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 사람보다 벌이가 훨씬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언니! 현주 언니! 그동안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데이트 비용을 다 부담하기 시작했어요. 또래에 비해서 연봉이 훨씬 높았던 건 사실이거든요. 그러다가 또 3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? 귀신같이 알아요. 돈 잘 벌면. 30대가 되어서 30만 원이 없는 게 이해가 안 갔지만 사랑하니까 돈을 빌려줬고 그녀는 갚으려는 의지는 있어 보였어요. 사연자인데 돈은 다 받았습니다.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. 그 사람이 결국 자영업을 접고 원래 예전부터 하던 프리랜서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. 그 사람이랑 10년 넘게 같이 일하던 상사가 있어요. 애인이랑도 10살 차이 나는 되게 높은 어른이었죠. 사연자분과 14살 차이가 나네요. 종종 셋이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하는 자리가 많았습니다. 처음에는 저는 그 상사가 불편했지만 보다 보면 배울 점이 많은 어른이기도 하고 그 상사도 너 덕분에 애인이가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저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. 어쨌든 뭐 좋은 사람이길 바래요. 그렇게 연애 4년 차가 됐을 때 애인은 일반 사무직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. 그렇지만 제 애인은 상상 이상으로 빡대가리였습니다. 어이쿠야. 그렇게 부를 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? 컴퓨터를 할 줄도 모르고 타자는 100타를 못 넘겨요. 알집이 뭔지도 모르는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. 제가 아는 회사를 추천해줄 수 있어서 그럼 내 지역 와서 살래? 하니까 애인은 너무나도 좋아했어요. 근데 애인이 보증금이 어딨습니까? 설마요. 이런 전개인가요? 동거까지 시작이 되었습니다. 저도 그땐 번아웃으로 회사를 그만둬서 둘 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너무 힘들었어요. 동거하면서도 거의 모든 생활비를 제가 부담했고요. 저희가 4년 사귀다 보니 서로의 전애인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날도 TV 보면서 갑자기 전애인 얘기가 나와서 대화를 나눴는데요. 걘 진짜 전애인 쌍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우리 편집자분 우리 니은에 삐처리 한번 갈까요? 근데 왜 그렇게 부르는 거야? 내가 바람 폈다고 의심하면서 내 네이버 클라우드 사진을 다 지웠어. 거기 내 돌아가신 할머니도 계시는데. 엥? 바람을 절대 필 사람이 아닌데? 왜 의심했대? 이상한 사람이네. 전 애인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. 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. 아무튼 불타오르는 동거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노력하며 잘 살아가고 안정적인 생활로 변해갔어요. 그렇게 하기 위해 서로에게 소홀하기도 했어요. 스킨십도 없었거든요. 그러다가 자, 이제부터 본격적인 파국이 시작되나요? 상사 소환에 처음에 말한 상사라는 사람 기억하시나요? 애인이 그 상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.
상사 생일이어서 본 지역 쪽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멀어서 연차 쓰고 다녀올게. 그래? 연차? 알겠어. 상사랑 어디 가게? 남산 갈까 생각 중이야. 어? 남산? 남산은 제 생일날에 애인이 데려갔던 곳이었어요. 너무 행복한 생일이었는데 남산에 간다길래 데이트 코스를 똑같이 가려는 건가 하고 기분이 좀 안 좋아졌죠. 우리만의 의미 있는 데이트 장소를 왜 상사랑 굳이 간다는 걸까? 제발 남산 왕돈가 쓰여라. 그날 여자친구 폰을 잠깐 쓰게 되었는데 네이버 검색 기록에서 남산 프로포즈 식당이라고 검색한 걸 봤습니다. 프로포즈 식당이요? 눈알이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. 이게 뭐야? 남산 프로포즈 식당? 미쳤어? 야! 왜 다짜고짜 화를 내? 상사랑 가려는 줄 알아? 너 생일도 곧이잖아. 난 지금 서프라이즈를 들킨 기분이야. 다 망한 기분이라고 젠장. 아 뭐야 이런 거야. 욕한 거 여러분 얼른 주워 담아요. 그렇네요. 제 생일도 있었군요. 부끄러우면서 한편으론 좋았습니다. 헤헤. 뭐야 이거 뭔 사연이에요? 자랑하려고 보내신 거예요? 그렇게 상사 생일이 되어서 걔는 외박을 하고 저는 본가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. 본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가 나서 애인에게 연락했어요. 나 차 사고 났어. 뭐? 괜찮아? 얼른 갈게. 그래도 멋있네요. 바로 온대. 저희가 동거하면서 서로에게 소홀해졌지만 바로 온다는 애인의 말에 고마웠고 기다렸어요. 그리고 금방 왔더라고요. 야, 여기까지 너무 스무스하고 다정한데요? 보통 파국 사연이면 여기서 안 오거든요? 감동이어서 꽁냥거리다 자고 싶었지만 다음날 출근해야 해서 둘이 침대에서 핸드폰 하고 있었어요. 제가 왼쪽으로 돌아눕는 걸 좋아해서 애인을 등지고 유튜브를 보는데 어느 순간 조용한 거예요. 뒤돌아보니까 핸드폰 하다가 잠들었더라고요.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자는 얼굴에 뽀뽀를 하고 핸드폰 충전시켜주려고 핸드폰을 드는 순간 켜져 있던 카톡 내용이 눈 안에 미친 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뽀뽀까지 했는데 음담패설들이 있더라고요. 상대가 자기야 어떤 들의 야한 향이 제일 좋았냐고 물어봐도 돼? 이게 뭐예요? 말해 뭐해지만 지금은 나뿐이니까. 뭔 말이야? 그 유튜브에 있는 불륜 소설이랄까? 형수가 부엌에서 그만 얼씨구 약간 그런 썸네일에 있는 영상에서 나올 법한 말인데요? 그러자 애인이 진짜 말해 뭐해? 미안한데 다른 애들은 기억도 안 나. 원래 안 좋은 건 기억도 안 나거든. 제 방에 토하지 마세요. 왜 내 방에다가 토해? 진짜 양산형 60, 70대를 겨냥한 야설 같아. 저에 대한 욕도 있었어요. 나 진짜 걔 딱 한 번만 보고 싶다. 걔 앞에서 걔가 건드린 네 몸 전부 보란듯이 지워주고 싶어. 날 대신하려는 거 꼴 같지 않아. 불륜 커플 같아요. 제 본명도 나왔어요. 저에 대한 얘기를 둘은 서스럼 없이 나누고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, 네, 바로 그 상사였어요. 애인과 10년 넘게 일했다던 그 상사요. 어쩐지 상사가 등장하더라고. 10년 넘게 서로 저런 말 한 거 아니에요? 우엑 톡하다 잔 거야? 진짜 세기의 사랑이다 참. 저는 5년 동안 그 상사랑 많이 만났는데요. 상사는 나이도 40대고 유부녀에 애도 있습니다. 야 이거 불륜이 맞는데요?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다 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? 야 너 이거 뭐야? 해명해봐. 실수야 실수. 어떻게 실수로 키스하고 옷 벗기고 잠자리를 하냐? 실수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후기를 주고받는 게 맞나요? 전 숨이 톡톡 막혔지만 봐준다고까지 했어요. 너무 사랑했거든요. 아이고야 애기야. 그러자 애인이 그러더군요. 아니 헤어지자. 내가 바람 피워서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너한테 권태기라 어차피 마음이 떴어. 이 말에 너무 슬펐고 조금 더 잘해줄걸. 바람 핀 것조차 내가 너무 무신경했다는 생각에 휩싸여서 괴로웠어요. 내가 더 잘할게. 왜 사연자분이 빌고 있어요? 아니 난 너랑 다시 만날 마음 없어. 정말 안 되는 거야? 응 안 돼. 그리고 하나만 부탁할게. 너 친구들이랑 내 친구들에게 헤어진 건 내가 얘기하게 해줘. 바람핀 게 너무 쪽팔리고 수치스러워서 그래. 알아요 바보인 거.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지 걔는 붙잡히지 않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. 이렇게라도 헤어져줘서 다행이다. 그런데 헤어지고 한참 얘를 그리워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. 땡땡아 너 우처증 환자라서 헤어졌다는데? 뭔 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? 땡땡아 너 바람 폈어? 왜 그랬어? 땡땡아 너 채집 파트너 있다며 진짜야? 알고 보니까 전 여친이 제 친구들과 지 친구들에게 제가 의처증 환자고 제가 바람을 피웠고 채집 파트너를 만들었다면서 그래서 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더군요. 아니 본인 얘기를 왜 사연자분한테 덮어 씌우죠? 그제서야 아 천하의 샹이라는 전애인도 불화였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. 똑같은 레파토리네? 저는 지금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어요. 사연자분 다행입니다. 유후.
유후 유후. 몸치라서 몸이 따로 놀아요. 더 이상 이 일을 꺼내기도 귀찮은데 주변에서 계속 들려오니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. 사연자분의 진짜 고민 갑니다. 저는 믿음이 강한 사람인데 5년의 배신을 당하고 나니 지금 여친의 폰을 훔쳐보고 싶다는 욕망이 들 때도 있어요. 변한 저도 싫고 떳떳하게 다니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전애인에게도 화가 납니다.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사연 보냅니다. 유언비어부터 정정할 방법은 없을까? 예전부터 걔 친구한테 허언증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냥 자기 방어인 것 같고 그 자기 방어를 이를 꼬이게 만드네요. 그 사람이 전애인이 네이버 클라우드 다 지우라고 했다면서요. 혹시 전애인도 사연자분께 다 지우라고 했어요? 증거는 없나요? 완전 쎄한 부분인 거야. 뭔가 다 지워달라고 했을 것 같은? 사진 지워달라고 계속 저한테 부탁하긴 했었는데 이유가 제가 그 사진을 계속 보면서 제가 상처받을까봐 지우라고 해서 그 불륜 증거를 지우라고 했다. 보는 앞에서 갤러리에 있는 거 지워줬어요. 뭐 저렇게 치밀해 짜증나게. 근데 혹시 몰라서 제가 카톡 나에게 보내기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? 야! 뛰는 애 위에 나는 애 있어. 톡서라 플러스 쓰고 있어서 걔는 계속 이거 지우면 더 이상 없냐고 물어서 없다고 했어요. 그러고 나서 유언비어가 시작됐어요. 증거 다 인멸시키고 없앤 거 확인하니까 사연자분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갔다 이거잖아요. 방송에서 증거 터뜨리나요? 사연자분이 증거를 다 갖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쫄릴까요? 하나 나왔어요. 그 불륜녀 얘기를 이 회사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. 자기는 협박을 당하고 졸지에 바람핀 사람이 되어 있다. 나 야설 궁금해. 한번 실물 한번 보고 싶습니다. 오케이. 봤어? 이게 그 멘트다. 어떤 애들이 야한 양이 제일 좋았냐고 물어봐도 돼? 말해 뭐해 하겠지. 지금은 나뿐이니까. 진짜 말해 뭐해. 걔 앞에서 걔가 건드린 네 몸 전부 보란듯이 지워주고 싶어. 제 방에서 토하지 마요. 더 이상 이상한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세요. 증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사실 더 대박인 게 있어요. 무서워요. 안아줘요. 지금 현애인이랑 제 전 여친, 제 현 여친의 전 여친 둘이 사귄 사이래요. 그래서 제 현 여친 입장에서는 전 여친이나 현 여친이 다 개를 거치고 사귀는 거죠, 본인을. 그니까 봉봉이랑 밍밍이랑 사귀고 밍밍이가 아유 모르겠다. 더럽게 엮여있는 관계네요. 아이 미치겠다. 어이구 나는 어플하면 안 되겠다. 우리 사연자분 고생하셨습니다. 그 사람은 사연자분이 더 잘했어도 똑같이 바람폈을 거예요. 돈 퍼주고 생활비 대주고 돈 것까지 했는데도 배신했잖아요. 그리고 은인을 알아볼 줄도 모르는 눈을 가졌네요. 중요한 거는 저를 좀 구독해주세요. 그리고요 과거는 지나갔잖아요. 지금 여친의 폰을 훔쳐보고 싶다는 욕망이 들 때도 있다. 근데 그거 너무 당연하다.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. 근데 지금 연애에 절대 전염시키지 마세요. 혹시 얘도 나 몰래 바람피면 어떡하지?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해요. 근데 반드시 멈추셔야 돼요. 거기서 사연자분이 멈추지 않으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불안을 눌러버리려는 행동인 거거든요. 당장은 불안이 눌려지고 안심될 수 있어도 한 번 시작하면 습관이 돼요. 멈추셔야 돼요. 내가 두려워했던 신뢰가 깨진 관계가 내 손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. 지금 애인은 절대 전 애인이 아닙니다. 그리고 분명히 배워야 할 건 이거예요. 다른 사람들도 똑같아. 가끔 와서 송님 저 연애해요. 송님 저 헤어졌어요. 그 사람이 쓰레기였어요. 송님 저 연애해요. 송님 이번에서 쓰레기였어요.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은데요. 앞으로는 사람 고를 때 내가 좋아 죽겠다만 보지 마세요. 이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인지 거짓말로 도망가는 사람은 아닌지 꼭 봐야 돼요.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현실적인 눈은 잃지 않아야 돼요. 현실적인 눈을 가진다는 건 단순히 돈, 직업, 외모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.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,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로 풀 줄 아는지,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책임지는지 이런 태도를 보라는 겁니다. 사연자분은 이미 다 줘봤잖아요. 돈, 시간, 마음 다 퍼주고도 돌아온 게 배신이었으니까요.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, 내가 힘들 때 같이 무게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항상 꼭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그리고 댓글에 직접 등판해주셨어요. 송님과 송편이님들 너무 감사합니다. 사실 바로 나아질 거라고는 자신 없지만 원래 제 성격대로 믿음있게 연애 이어가 보겠습니다. 행복한 미래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